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효정입니다. 네,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미국 증시와 반도체 약세 분위기 속에서요. 여러분 많이 지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시작 전만 해도 이 미국 증시의 반도체 지수가 어제보다 더 강하게 밀리면서 오늘도 하락하겠네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장 초반에 무려 6%까지 급등이 나와줬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 뉴스를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해도 새로운 이슈가 안 보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약세 속에서 왜 하나비전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정답은 이 그동안의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이제 슬슬 하나비전의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전체 시장 그림과 함께 한 줄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요. 이 AI 버블은 이제 끝났다. 반도체 섹터는 이제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HBM, AI 서버 관련된 대표주들도 단기 조정폭이 꽤 컸고요. 그런데 이런 공포가 퍼질 때 진짜 중요한 건요. 숫자가 꺾였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비전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넘기면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4천억 원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반짝 실적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에 회사가 직접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영상 보안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까지 품은 이 통합법인으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에 이 기존 보안 사업과 함께 하나 정밀기계, 해외 반도체 설계 법인들을 통합하면서요, 재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시장은 AI 버블을 말하면서 겁을 주고 있지만 실제 숫자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사업 구조는 AI 보안과 반도체 장비가 더해져서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외국인의 수급을 강하게 끌어왔다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데요. 실적은 이미 과거형이고 우리와 같은 투자자는 미래를 봐야 하죠. 이제부터는 이 HBM이라는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구조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존에는 D램 칩을 넓게 깔아서 사용했다면 HBM은 이 칩들을 위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같은 면적 안에서 용량과 속도를 동시에 키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기에는 이 8단 적층이 주력이었다면 지금은 12단을 넘어서 16단까지 경쟁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칩을 위로만 계속 쌓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세 가지 난관이 튀어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무거운 블록을 탑처럼 올리면 이 아래가 휘어지듯이 HBM도 기계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패키지에 휘 현상이 생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각층에서 발생한 열이 위아래로 빠져나갈 통로가 좁아지면서 발열이 쉽게 누적된다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패키지 전체 높이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 제한된 높이 안에서 얼마나 더 알차게 더 많이 쌓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주로 TC 본딩 방식을 써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칩과 칩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범프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 시장은 그동안 경쟁사인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TC 본더 점유율 90% 수준을 차지해온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TC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8단과 12단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커버가 되는데 16단과 20단 이상으로 높이를 더 올려버리면 저항과 발열, 휘어짐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오늘의 키워드죠.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예전 방식이 이 범프라는 중간 매개체를 두고 붙이는 구조였다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말 그대로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닿게 붙이는 방식입니다. 범프를 없애면서 칩 사이의 간격을 더 촘촘하게 줄일 수 있고 전체 높이는 낮추고 열의 배출은 좋아지고 속도까지 빨라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업계 분위기를 들어보면요. 16단까지는 TC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이 20단 이상의 초고층 HBM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사실상 필수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HBM이 더 높게 더 촘촘하게 쌓이는 순간부터는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TC 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누가 가장 먼저 어느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어느 고객사의 양산 라인을 먼저 잡느냐. 저는
하나비전이 차세대 시장을 이끌어 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들을 보시면 일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한화세미텍은 2026년 초 하이브리드 본더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는 2027년 말 양산, LG전자는 2028년 양산을 로드맵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출시 시점만 비교해 놓고 봐도 한화세미텍이 최소 1년 이상 앞서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한화비전을 볼 때 이제는 TC본더 후발주자다라는 표현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앞으로의 스토리가 구상이 되실 건데요. TC본더 시장은 그동안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장악을 하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길 정도로 평가를 받았던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비전이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주가가 지금보다는 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인 거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가 오늘과 같은 반도체 약세장에서 왜 하나비전이 강세를 보여주는지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요, 여러분 한 번씩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실 수 있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